명인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입니다. 한 달 전이죠. 1차 설명회 때 오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달 뒤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합격 부디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었습니다.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게 입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면서 또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게 이제 대입이고요.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고교 생활 3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이랑 좀 중복되는 얘기는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자랑은 해야 되니까요.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메가스터디 대표 수능 해설위원입니다. 였습니다. 네, 4년 동안 했었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에서 책도 좀 썼고요. 이투스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종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외고는 네이버에 나중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 치시면 제가 먼저 뜨진 않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의사분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김태범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블로그 들어가시면 작년 서울외고 1학년 시험지 문항별 분석한 거 있습니다. 전 문항 다. 뭐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안 하고요. 문항별로 다, 전 문항 다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외고 원장님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년입니다. 사실은 9년입니다. 쓴 책들입니다. 완자 제가 썼고요. 한끝 내공임 수만큼 라우데, 이투스 기출의 바이블, EBS 수능 특강 평가 문제집 등등 썼습니다. 지난번에 경쟁하자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을 딱 나열드렸습니다. 현재 1, 2학년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은 보통은 그랬어요. 보통은 1학년 선생님들이 2학년 애들 그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간씩 변화를 주는데, 한 학년에 6개 반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은 메인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오태훈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오태훈 선생님이나 신수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한 6개 반 정도 맡아서 하시는 경향들이 많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필기가 다 달라요. 똑같은 교과서를 해도 필기가 다 다릅니다. 필기가 달라도 이제 지표가 있잖아요. 요 부분 보거나 요 부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이 부분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필기가 달라도 결국은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팀장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 선생님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출제 스타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수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형으로 좀 많이 내시고요. 오태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내는데 주로 이제 보기를 많이 활용하세요. 보기에 논문 같은 거 끌어와가지고, 논문 삽입해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1학년들은 이제 아마 이제 25년 기준입니다. 이 공통국어 1하고 EBS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입니다. 1학년 교육청 기출문제집이고, 외부지문 섞어서. 저 외부지문은 썰에 의하면은 이 담당 선생님이 대학교 때 봤던 수능 문제 약간 변형해서 늘 냈었습니다. 그분이 신수빈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 기출도 좀 풀어봐야 됩니다. 2학기 때도 똑같이 갑니다만 이제 교과서로 좀 바뀌고요. 나오는 양은 이제 올림포스에서는 요 정도 나옵니다. 문학에서 한 6작품, 8작품, 그다음에 독서에서 한 4지문 정도 나옵니다. 외부 지문 하나 보통 30% 넣는다고 했는데 보통 넣습니다. 교과서가 페이지가 이제 차례 페이지인데요. 보통 이 중간고사 때는 요거 앞 1단원의 앞에 2개, 아니면 이제 이 서울외고가 3월달에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동아리 소개하고 학교 투어하고 뭐하고 막 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훅 몰아쳐요. 그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얘까지 갑니다. 1-4.
그리고 보통은 안감이 여기까지만 끝나고 문법 들어갑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예. 아마 중학생들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문법 있죠. 예, 그거 들어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도 이제 막 중학교 때 배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도 있어서 이번 겨울에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항상 해야겠죠? 문학 문법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최대한 짧게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문학 문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수행평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수 받을수록 선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게 되어서 수행평가도 좋을 수 있다. 전문 강사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요것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보통 글들 보는 글들이 이런 글들이에요. 이제 문해력 아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독서논술 해가지고 문해력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독서논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입생들 올라오면 중학교 때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했다 뭐 글쓰기 했다 독서 소감문 썼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글을 잘 못 읽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책을 했고 일주일 동안 뭐 한 권 읽기 요 정도 수행 과제용으로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좀 달라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하면 4등. 예. 요거 해야지 이제 1, 2등급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지난번에 혹시 오신 분들 이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죠? 예,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수업합니다. 문해력은 이런 데서 옵니다. 이거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죠? 예. 어디 기억나시는 거? 북송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북송. 찍으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막 하면 애들이 다 들어요. 찰칵. 그렇지. 옆에 있는 애는 야 네가 올려. 얘가 찍고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담 마크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을 하나 읽었을 때 문해력이라는 게 그 문장을 읽고 직독직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은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직독직해가 돼야 됩니다. 그 시험 볼 때랑 공부하는 방식이 시험 볼 때랑 공부할 때의 방식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실전 경기 나갈 때는 다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왜?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연습 막 노래 연습 막 오디션 연습 막 시키고 난 다음에 무대에 막 올라가기 직전에 여태까지 배운 거 다 잊죠. 예, 기껏 가르쳐 놓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체화라는 거죠. 예, 올라가면 그때는 배웠던 것들보다는 실전에 맞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수업 받을 땐 열심히 잘 받고 아마 상담 전화나 통화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이해력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뭐 머리는 좋은데 좀 성실도가 부족합니다. 과제 이행을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머리 이해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해도가 빛이 나요. 그렇죠? 제가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 기억나십니까? 보통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시켜보는데 보면은 이제 비슷한 반응입니다. 기억나는 게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 북송, 사대부, 구식세계 뭐 요 정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이제는 시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 긴장하겠죠. 여기 어머님, 아버님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기억나시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서술어가 중요해. 관련되어 있어. 그럼 뭐가 관련되어 있어? 관련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두 개 잡아야지. 주어랑 분화. 그 다음에 사대부들의 의식세계 두 개가 관련되어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주어 서술어만 잘 봐. 그래도 이해는 돼. 근데 그거는 진짜 3등급 수준인 거예요. 벽을 못 깹니다. 보기 나오고 추론 나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특히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가 길어지면 애들이 힘들어요. 선지가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냥 답인 것 같아요. 길면 답이야. 4번이나 5번이 길면 답이야. 이게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잘 하고, 잘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화는 이라고 읽었을 때, 그 앞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뭐라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다? 분화였구나. 라는 것이고, 사대부대 의식세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북송 이전은 아니었구나.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양적 학습 사실적 사고입니다. 자, 이제 추론 들어갑니다. 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수능에서는 또는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밑줄 하나 딱 쳐놓고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그죠? 왜 4대 부대의 의식세계와 분화가 연결되었을까를 묻는 거죠. 우리 여학생 생각났어? 안 났어? 괜찮아. 생각났어? 괜찮아. 오케이. 네. 뒤에 남학생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학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녀는 그와 헤어진 이후에 삭발을 했어요. 이 문장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삭발을 했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네. 왜 했습니까? 헤어졌어요. 왜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왜 삭발했죠? 그와 헤어진 이후죠. 그럼 이전은 삭발이 아니었단 거 아니세요? 네, 이후에 삭발한 거죠. 왜 관련이 연관지어지게 되었을까요? 긴밀하게. 북송 때문이죠.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 효율성은 매우 증대되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효율성은 매우 증대되었다. 이유는 뭡니까? 산업혁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대답합니다. 이거 입을 다물어요. 같은 건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연결시키는 게 선생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러면 애들이 문장 읽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문해력 이런 거예요, 사실. 요가 볼까요?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던 인간들입니다. 자, 아이들은 어디에 꽂혀야 되냐면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근대 이전까지 있는 데 꽂혀야 되지. 근대 이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어땠다는 거죠? 인간들이 느꼈죠. 무엇을요? 소속감과 안정감을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근대 이후에는 소속감도 못 느끼고 안정감도 못 느끼겠죠. 그럼 소속감의 반대는 뭐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야. 의 반대. 나는 소속되어 있는 데가 없나 봐. 내가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급식하는 아줌마가 맨날 땅콩 줘.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땅콩 줘. 소외감이죠. 안정감의 반대가 뭡니까? 그렇죠.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느끼던 인간들이 그 이후에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겠죠. 뭐 때문이죠? 근대 때문이죠.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핵심이죠. 뒤에 안 봤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애들이 빨리 속도 얘기하면 빨리 읽으려고 해요. 속도를 생각해요. 속도가 아니라 빨리 문제 푸는 애들은 빨리 틀리고요. 느리게 푸는 애들은 느리게 틀려요. 잘하는 애들이 안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갑니다. 길게 나오죠? 머릿속 두 개만 잡으면 됩니다.
소외감과 불안감. 그럼 얘는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건 뭐죠? 소외감이죠. 얘는 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읽기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내 의미와 무관하게 난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데 이 세계의 급식 세계는 나에게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타인들과의 관계조차도 라고 했으니까 보통의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인간관계조차도 불안해지는구나. 경쟁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맨날 시키는 겁니다. 수강 기록 같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목표 대학. 학과. 없으면 학과라고. 마지노선. 네가 생각하는 성공의 마지노선. 뭐 인생에 공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도 있잖아.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저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뭐 고대 갈까?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강동이나 강북 지역의 아이들은 보통 고대를 많이 가려고 하고 강서 쪽 애들은 또 연대를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도 그렇잖아요. 이모가 언어심리치료사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모가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꿈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주변에서 눈에 보였을 때 자꾸 눈에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과 이제 톡을 주고 받는 건데 제가 이제 공부량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친해졌다 싶으면은 이제 팀을 짜가지고 계속 그날 공부량을 계속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단톡방이기 때문에 누가 올리면 누가 나머지 애들도 눈치 보면서 올리게 돼요. 예. 저는 하트만 눌려주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시킨 거는 뭐였냐면 하루에 맥지멈 풀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최악이에요. 예. 쉬운 거는 만약에 하루에 3지문 풀기. 하루에 3개 풀었잖아요. 쉬운 거 3개 풀었어요. 그죠? 물론 동의합니다. 근데 어려운 지문 3지문이 걸린 거예요. 풀다 보니까. 한 지문 하다가 힘든 거예요. 나머지 2지문 찍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약간 그 과제 이행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크죠. 다 안 풀면 집에 안 보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한 지문이라도 해야 돼요. 대신 공부하는 날은 매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너 가용 시간 다 뽑아. 그리고 그거는 하루에 90분만 하게 돼요. 그리고 90분 안에 한 지문을 할 수도 있고 5지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11지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이들이 공부 계획 세울 때 하루에 3개씩 몇 문제씩 풀기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대충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 스스로 뿌듯함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틀리잖아요. 그 오답 분석하느라 시간 다 보내요. 제가 카톡을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와이프는 좀 불만이죠. 예, 누워있으면 카톡 이렇게 오니까 보시면 오전 12시 44분입니다. 12시 54분 오전 2시 46분 이 다음 친구가 아는 예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뒤에 보냈다는 거죠. 칭찬했습니다. 낮에 자고 새벽에 공부합니다. 칭찬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다. 그 대단한 아이가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에 갔습니다. 제가 고3, 서울외고 고3 8명 가르쳤습니다, 올해. 네. 사실은 서울외고만 가르치면은 사실 수입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3년 동안 가르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무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수업을 들었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새벽에 보낸 친구고, 이 친구가 하루 가용 시간 보낸 친구입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갔고요. 스페인 갔습니다. 서바나학과. 둘
둘 다 합격했고요. 8명 중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연대 2개, 고대 2개 다 붙었습니다. 둘 다 경영이고요. 이때는 학종 활동 우수형으로 갔고, 이건 국제형으로 간 거고요. 둘 다 경영입니다. 경영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업 우수로 간 거고, 요거는 계열적 학벌로 지원한 겁니다. 수시 접수할 때 저랑 다 얘기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갑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입시 경력만 20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도움 줄 수가 있어요. 생기부 작성할 때도 다 3년씩 배워요. 예비 고1 때 배운 애들이에요. 다.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인터칼리지라고 자율전공이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 제일 안타까워요. 이번에 수능에 112 나왔습니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시를 최대로 쓴 게 고대예요. 고대 떨어지고 한양대 붙었습니다. 예, 수시 납치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친구가 수능에서 그렇게 잘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대 중문 갔습니다. 예, 그 친구는 1학년 때 듣고 2학년 때 안 들었다가 3학년 때 컴백한 친구입니다. 예, 제가 이제 거자 필반이라고, 뻔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3학년 때만 들었던 친구인데, 이대, 한양대, 숙대 3개 다 붙었습니다. 제가 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강생이? 예, 어제까지 발표한 게 7명 합격입니다. 그 7명 다 보여드린 거예요. 1명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수시 접수 마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정시해서, 예, 그 다음 진로까지 제가 도와줘야죠. 공부 이렇게 해오는데, 쓰는 거를 시킬 때 2학년, 3학년 이거 절대 안 시키거든요. 1학년 시키는 이유가, 쓰면서 인지하는 거하고 눈으로 인지하는 거 좀 다릅니다. 애들이 문제 풀 때 손을 묶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안 좋습니다. 아이 자습할 때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렇게 팔짱 끼다가 책상에 올려놓은 순간 끝납니다. 고개만 숙이면 가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 그 머리 옆에 막 내려요.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뭐 30년 전에도 뵙고 9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턱 깨고 하는 거 매우 안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메가스터디 퍼플반 같은 데는 이제 의대 의치대 반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평균이 95 이상 나와요. 국어반. 시험 볼 때 되게 시끄러워요. 손이 날라다닙니다. 한 손으로 종이 잡고 막 넘겨요. 저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한 50장씩 막 돌면 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조용해요. 근데 최하위반 가서 시험 감독을 하잖아요. 시험 볼 때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끝나기 한 15분 전 바빠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네. 손이 움직여요. 한 손과 시험지를 움직이는 손과 내 눈과 뇌가 같이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다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자세, 틀 잡기용으로 하는 거고, 요약 정리 시킬 때 저는 뭘 보냐면요, 요약을 잘했냐 이것도 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화살표 썼나 안 썼나 봅니다. 백발백중 남학생들은요, 요약해! 그러면 문장 몇 개 땁니다. 예, 나중에 그 중학교 때 애들 했던 거 보세요. 문장 몇 개 땁니다. 본문에는 문장 몇 개 다 땄어요. 예, 그걸 고쳐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화살표 쓴다는 건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좋습니다. 국어는 오답노트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봐요. 보면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의 친구들은 만들어도 좋다고 봅니다. 나는 80점대나 70점대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오답노트 만드는 순간 그거 만드느라고 하루 다 갑니다. 예,
요새는 뭐 디지털 미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만드는데 안 합니다. 저도 애들 그 요약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볼 때 애들한테 사진첩에 넣어버려요. 예. 다운로드 함이 아니라 너 핸드폰 사진첩에 넣게 합니다.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다노트는 차라리 이제 내 적는 거는 적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걸 적었다고 나중에 다시 보고 복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로 오다노트 대신에 하고 싶으면 하는 방법이 이제 그 클리어 박스라는 걸 제가 만들게 하거든요. 네. 그건 그 해당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한 2, 3주 전부터 그 박스를 여는 거예요. 하나씩 클리어 시키고 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안 됐던 거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시 뽑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 클리어 박스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문법하고 문학 개념은 이거 어차피 3년 쓸 거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업 하는 방식. 이거는 아이들이 하나라도 틀리면 형광펜을 그리거든요. 형광펜 개수가 줄어드는 걸 본인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요거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 안예담이든 뭐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친구들 간에 대부분 다 뭐냐면 그 3등급, 4등급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고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올해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도 공부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서 계속 응원만 잘해줍니다. 관리 잘해주고 컨트롤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관리해서 감기 걸린 것처럼 잘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 뭐 3점 몇 이었는데 2.25에서 시작했지만 1.74까지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뭐 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1학기 때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나 바탕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적응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입시를 해보니까 다 들어보셨겠지만 성장캐가 제일 좋아요. 초반부터 끝까지 제일 잘하면 좋겠지만 성장캐가 좋아요. 서울외고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진 실력에 비해서 학교 잘 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반고에서 상상도 못할 그 점수로는 상상도 못할 학교를 충분히 갑니다. 예. 왜냐면 우린 고생했거든요. 예. 고입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간에 띵가띵가 놀 때 우리는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그죠? 어디가 좀 혹시 미달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작년에 여기가 미달이었겠는데 여기 쏠릴까 안 쏠릴까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자꾸 너 가위낼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조림.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떴을 때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좋은 경험으로 남고 그것이 보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결과가 입시 결과가 저는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문법 많이 약해서요. 그거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는 종이가 있고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나가고요. 개념어 정리하는 노트 같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위클리 모의고사 QR 찍어서 이제 몇 번에서 틀렸는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에서 틀렸는지 궁금한데 몇 번에서 틀렸는지를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서 1학년들은 시간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제가 이제 문법은 수업 시간에 다 녹여서 합니다.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공하셨지만 이제 고입도 이제 다 성공하셨지만 대입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